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을 먼저 그림을 그려서 수요량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요 곡선부터 좀 보시죠. 우리 교재 24쪽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수요 곡선입니다. 우리 좀 전에 세로좌표 축에는 전 시간에 세로좌표 축에는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좌표 축에는 수량을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우하향 곡선으로 그리고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입니다. 이 우하향 곡선인 수요 곡선에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게 될 텐데요. 이때 정해진 이 가격과 수량의 경우를 보면은 자, 우선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곡선인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최초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점이 있고요. 이 D점에 대응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가격이 정해졌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양이 정해졌잖아요. 그때 250원이 있고요. 여기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개는 뭐냐? 수요에 대응하는 양이라 해서 30개를 수요량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30개가 뭐다? 수요량이다. 그럼 30개가 수요량이면 얘를 수요량이라고 한다면 수요에 대응하는 양이라 해서 수요량이라 한다면 그러면 250원은 몇 개의 가격을 말하느냐? 수요 곡선까지 수직 높이는 한 개 가격이에요. 30개째 하나의 가격인데요. 이 25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 가격이다 그래요. 수요에 대응하는 가격이라 해서 수요 가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 곡선과 대응해서 가격이 딱 정해지면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 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수요 곡선은 반비례로 그립니다. 이 수요 곡선은 무엇을 반영하여 그린 거냐면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겁니다.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비싸면 수요량이 줄고 가격이 싸면 수요량이 늘고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를 즉 음의 관계죠. 반비례 관계니까 음의 기울기로 나타납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방향이 보세요. 반비례 관계니까 기울기도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어 있죠. 그런 형태로 수요 법칙이 표시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수요 곡선이고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가격을 수요 가격, 수요 곡선에 대응하는 양을 수요량이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가격이 바뀌면 수요량이 바뀌겠죠?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수요 곡선과 관련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 곡선에서 모양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요 법칙을 반영해서 그린 것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그리고 좀 전에 그림을 보셨다시피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이번에는요,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야기할 텐데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 한다. 가격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 그럽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겠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줄겠죠. 그리고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합니다. 우린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준다. 그리고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그런데 해당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량이 줄어서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해당 가격이 변함이 없어요. 해당 가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요량이 Q0 였었거든요. 수요량이 늘었대요. 가격이 변함이 없었는데도 가격이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바뀐 거죠. 이거는 뭐예요? 곡선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뀐 것이라면 두 번째 거는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걸 수요량의 변화라 그러고 두 번째 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 한다.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건 수요의 변화라 한다. 여러분은 이걸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수요량의 변화. 이거는 수요량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이에요. 어떤 명칭? 해당 가격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는 거? 수요량이 바뀌는 거. 그런데 얘는 좀 전에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해당 가격 말고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는 것.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수요의 변화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해당 가격 바뀌면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 바뀌어서 나오면 수요의 변화가 된다. 해당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을 야기하는 유일한 변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수요 변화의 요인 이렇게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수요 변화 요인을 골라봐라 그러면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수요량 변화 요인은 그럼 가격이고요. 수요 변화 요인은 그러면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 아주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수요 변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1, 2, 3, 4에 해당 가격이 있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뭘 찾아라? 해당 가격의 변화가 있으면 찾을 것. 따라서 해당 가격의 변화. 이것은 뭐니까? 수요량의 변화니까. 그런데 1, 2, 3, 4에 해당 가격이 없으면 공급 변화 요인을 찾아도 되죠. 그래서 공급 변화 요인을 찾아라. 두 번째는 공급 변화의 요인을 찾을 것.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요 변화의 요인이 아닌 것은 그렇게 묻거든 첫 번째 해당 가격이 있으면 정답으로 하고 없으면 공급 변화 요인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18회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다음 중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 2, 3, 4에 뭐가 있나 봐요? 아파트 가격이 있나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딱 나왔죠. 그럼 딱 찍어요. 정답이에요. 이러면 답 찾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제 푸는 틀이고 이런 걸 연역적 학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왜 이런 이론을 배우느냐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하는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외우실 땐 딴 거 아닙니다.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을 야기하는 유일한 변수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아시고요. 외우실 때 무조건 가격 나오면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 요인 나오면 뭐예요? 수요의 변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요 변화의 요인들로 제가 나열해 볼 텐데 이걸 외우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실래요? 수요량이 바뀌었는데 무엇 때문에 수요량이 바뀌었냐면 소득이 바뀌어서 수요량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수요의 변화예요.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 대체전화 보완제 가격이 바뀌었다면 수요의 변화예요. 왜요? 가격은 가격인데 해당 가격이 아니니까. 대체전화 보완제 가격이지 해당 가격이 아니다 말이에요. 해당 가격 이게 없으면 수요량의 변화가 맞는데 해당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한 거예요. 해당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사기에서 수요가 늘어요. 금리가 인하돼도 수요가 바뀌겠죠? 전부 다 뭐예요?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해당 가격이 아니니까. 해당 가격이 아니면 우리는 수요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해당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을 야기하는 유일한 변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급으로 가보시죠. 수요를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공급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 균형, 그 다음 탄력성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우선 공급입니다.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가 사는 쪽이라면 공급은 파는 쪽입니다. 그럼 파는 쪽인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럼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그런데 공급의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일정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이니까 유량이라 기간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은 유량이고 시점을 명시했을 때 명확해지는 개념은 저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유량의 공급량도 있고 실은 저량의 공급량도 있다. 두 번째는요. 의도된 양입니다. 판매한 양이 아니에요.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죠.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유효 수요라 했고요.
공급은 생산력이 뒷받침된 공급을 유효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와 똑같이 짝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공급 곡선의 경우는 그 모양이 우상향의 형태다. 왜 그런 거 아니? 공급 법칙을 반영한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니까 우상향의 형태로 그리게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림을 그릴 때 세로좌표 축에는 가격을 쓰는 겁니다. 가로좌표 축에는 수량을 쓰는 겁니다. 공급량이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 좌표축에 그림을 그리되 우상향의 형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딱 정해지면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자 가격이 250원으로 정해졌다 합시다. 그럼 250원에 그 점에서 A점에 대응해서 400개가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 곡선, 공급에 대응하는 양이니까 공급량이죠. 그럼 공급에 대응하는 가격은 무슨 가격이겠어요? 공급 가격이겠죠. 따라서 250원은 공급 가격이 된다. 그리고 400개는 공급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공급량이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라면 공급 가격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십시오. 왜 최소한 가격이냐면 우리 수요 곡선 이야기할 때는 소비자가 낼 마음이 있는 최고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왜 공급 곡선과 대응해서 250원은 공급자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가격이냐면 공급 곡선은 무엇을 나타내는 곡선이냐면 생산비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25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250원이면 최소한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급자는 250원은 받아야 되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은 생산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양이 3개가 나옵니다. 수요 곡선까지는 수요량, 공급 곡선까지는 공급량,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는 균형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격이 3개가 나옵니다. 수요 곡선 높이는 수요 가격, 공급 곡선 높이는 공급 가격, 그리고 균형 높이는 균형 가격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수요 가격, 공급 가격, 수요량, 공급량 대비시켜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급 곡선은 정비례 관계다.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 관계를 우리는 공급 법칙이라 하며 그 공급 법칙을 반영하여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똑같습니다. 이제 해당 가격이 정해졌고 이 해당 가격에 대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Q0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줄고 따라서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데 이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딱 정해졌을 때 그 정해진 가격에 대하여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공급량이 는데 그 말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거, 뭐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공급이 증가한다든가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해당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것, 공급량의 변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 해당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공급의 변화로 곡선 자체의 이동. 그러면 수요나 공급 한꺼번에 정리할까요? 자, 해당 가격 때문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곡선상의 이동.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바뀌는 건 곡선 자체의 이동. 결론은 해당 가격만이 곡선상의 이동을 야기하는 유일한 변수고 해당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곡선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봤고요. 그런데 공급 곡선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공급 곡선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이 공급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공급 곡선이 수직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과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의 경우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의 경우입니다. 그럼 이 관계를 한번 따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것과 우상향의 경우를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은